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 현대시론에서 5번째 시간으로요. 리듬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듬이 이제 어떻게 이야기가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페이지로는 85페이지를 펴보십시오. 자, 85쪽입니다. 자, 거기 이제 시의 음악적 기원과 시라고 나는데 옛날에는 이제 시라고 하는 것이 음악과 같이 있었죠. 자, 85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서정시를 뜻하는 리릭이란 말 나오죠. 리릭. 이게 서정시인데 이 단어는 이제 그 리라라는 현악기죠. 여기에서 이제 유래가 돼서 리릭이 된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 써놨고요. 자, 그다음 86쪽으로 이제 가면 이 고전 시들은 다 이제 어떤 뭐랄까요. 그 86쪽으로 넘어가서 그 위에다 쓰시면 되는데 그런 음악의 강렬함 플러스 언어의 정확성. 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시가가 이제 된다는 거죠. 시가, 노래 이런 것으로 된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계속해서 현대시라는 것도 음악성이 있긴 있지만 현대시는 이제 음악이 노래화된 것도 있고 노래화되지 않은 것도 있죠. 그러니까 뭐 그런 내용으로 이제 밑에 써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7쪽인데 87쪽의 그 윗부분에서 좀 쓰실 게 우리가 이제 흔히 정형시와 자유시가 있어요. 정형시와 자유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형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읊는 시죠. 읊는 시. 그리고 낭독 이런 게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한 자유시라고 하는 게 있죠. 자유시는 보는 시 그리고 묵독. 그러니까 이 자유시는 낭독이라기보다는 묵독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87쪽에 이제 반복과 시의 리듬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시라는 것은 이 반복도 있지만 변주가 있죠. 그래서 반복과 변주, 일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이라고 하는 것과 일탈이 있는 변주가 있는데 결국 이제 특히 이 변주를 통해서 그런 일상의 언어를 좀 약간 낯설게 만든다 할까요? 만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이 있다는 거. 자, 87쪽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끝에부터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거기 이런 말 나오죠. 거기 밑에서 두 번째 줄 끝에부터 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반복을 통해서 형성되는 마지막 줄 시의 리듬은 주의력의 환기, 암시성의 농축, 감수성의 거기 나왔죠. 감수성의 증대, 시의 제2요소, 결합, 의미의 형성에 기여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88쪽에 이제 그 밑에 박스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세 개 작품들이 나오죠. 첫 번째 작품은 등장가자라는 그런 그 작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실이라는 고려가요가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장산도라는 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 고려가요인 가시리 같은 경우 이제 가시리는 고려가요죠. 고려가요. 그래서 이 고려가요인 가시리는 후렴구가 반복이 되고요. 후렴구의 반복. 그 다음에 삼음보가 반복이 되죠. 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89쪽에 이제 보면 그 박스 밑에 나오죠. 이 첫 번째 예문은 민요다. 등장가자는 민요고 두 번째는 고려가요고 세 번째는 무가다. 이 장산도는 무가라는 거, 무당의 노래라는 뜻이죠. 무가라는 것은. 자, 여기에서도 이제 그런 반복들이 많이 나온다. 뭐 그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87쪽의 박스에서 다섯, 여섯째 줄에 보면 뭐 흔히 뭐 쾌지나 칭칭나네, 쾌지나 칭칭나네라든가 또는 강강수월래 있죠. 강강수월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그런 암시적인 그런 반복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고요. 그 밑에 단락엔 정종의 향수라는 시가 나오죠. 이 향수라는 시에 보면 그곳이 차마 꿈엔드 리칠리아가 계속해서 반복된다. 또 박목월의 나그네에서도 그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가 반복되고요. 89쪽에 그 박두진의 해라는 시가 있죠. 여기에도 해야소사라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91쪽에 보면 이제 한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91쪽을 펴보시면. 그래서 이 한시에서도 이런 특히 이제 절구와 율시가 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이제 절구에는 5원 절구, 7원 절구가 있는 것이고 율시에도 5원 율시, 7원 율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절구는 율시의 절반이죠. 율시의 절반으로 뭐 5개씩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5개씩. 이게 절구입니다.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게 절구고, 율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5개씩 된 것이 세트를 이루는 거죠. 이렇게 세트를 이루는 게 율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한시에서 아분이라고 하는 게 있죠. 아분은 운자를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몽룡의 그런 풍자시에서도 보면 이제 아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 고자가 이제 높을 고자와 기름 고자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금준, 미주, 천인혈. 금술동의 맛있는 술은 만백성의 피요. 옥방가요 만성고, 옥쟁반의 마시는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다. 총누락시 민누락, 초의 눈물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 떨어지고, 가성고처 원성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구나. 이런 시가 있죠. 여기 보면 이제 고자가 이제 두 번째 구에서는 기름 고자를 쓴 거죠. 마지막 구에서는 높을 고자를 이렇게 쓴 거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는 것도 하나의 이제 아분이다. 운을 맞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2쪽에 그 두 번째 단락에 음보가 나오는데, 음보가 푸시죠. 두 번째 단락 첫째 줄에 92쪽에 보면 그 음보라는 것은 소리의 걸음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리의 걸음걸이고, 영어로는 이제 푸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등장성이라는 한자가 나올 거예요. 등장성. 같을 등자에 길장자에 성질을 나타낸 성자죠. 등장성이라는 것은 어떤 동일한 그런 시간적 길이를 지닌 소리군이 있죠. 소리군의 규칙적 반복이죠. 이것의 규칙적 반복.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등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간다는 것이고, 94쪽에 이제 보면 이 황진이의 청살리 벽계수야 이런 시조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특히 노래로 되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이제 여기서 특히 이제 벽계수나 그런 명월, 이것은 다 뭐를 의미하냐면 중의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실질적으로 푸른 시냇물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뭡니까? 실질적인 인물,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죠. 인물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요 명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첫 번째로 밝은 달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황진이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그런 내용으로 이제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95쪽에 보면 임대리고 사내가라는 이 사설시조죠, 일종의. 95쪽의 박스에. 자, 여기에서도 이제 보면 시가 쫙 길어지는데, 마지막 구의 이후란, 여기만 동그라미 쳐보세요. 마지막 첫 수가 이제 세 글자죠. 사설시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평시조와 사설시조를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이 평시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사대부의 성리학적인 질서, 사대부의 성리학적 질서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질서를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설시조라고 하는 것, 사설시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평민들의 자유로운 삶의 욕망이죠. 평민들의 자유로운 그런 삶의 욕망. 자, 이걸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제 사설시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임대리고 산에 가라는 것은 이제 사설시조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7쪽에 보면 김솔의 진달래꽃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개작 전과 개작 후가 있어요. 퇴고를 하기 전이냐 후냐인데, 그 개작 전을 보시면 97쪽에 거기에 이제 보면 가실 때는 말없이가 개작 전은 바로 옆에 붙어 있죠. 가실 때는 옆에. 그 다음에 영변의 약산 진달 그가 빠졌죠. 을도 빠졌죠. 여기도 아름다다인데 한아름 한자가 빠졌죠. 그 다음에 가시는 걸음걸음인데 발걸음마다라고 써놨어요. 발걸음마다.
그다음에 놓인 꽃인데 뿌려놓은 그 꽃.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특히 마지막 행에 보면 아니 눈물 할 때 이제 콤마가 있죠. 시작전은. 근데 여기는 아니 눈물이죠. 그러니까 아니 하면서 말을 잊지 못하는 어떤 표정을 그려낸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8쪽에 보면 밑에서 그 마지막 단락의 셋째 줄에 보면 98쪽에 행간걸침이라는 게 있어요. 98쪽에 행간걸침 마지막 단락 셋째 줄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간걸침이라는 것은 일종의 통사적 단위를 의식적으로 무시하고 행을 배분한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그 뭡니까 행간걸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고 그다음 그래서 이제 백족의 이가림의 오랑캐꽃이라는 시를 보면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먼지의 도시로 간다. 자, 이건 한 줄로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는 시인데 두 줄로 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어절식이 하나의 어절식이 올라가는 거죠. 나는 오늘 또 이렇게 올라갔고요. 그 밑에 보면 버스를 올라가고요. 타고가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반복되는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한 줄로 써도 될 내용을 이렇게 어절을 변화시켜서 그 순서를 썼다는 거. 그러니까 101쪽에 여섯째 줄에 보면 이 무카롭스키라고 써진 게 있을 거예요. 101쪽에. 그래서 이 무카롭스키가 지적한 것처럼 템포의 변화 여기 또 가로를 묶어보세요. 템포의 변화는 어휘적 중요성의 단계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 의미의 감정적 색조를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템포에다 가로를 묶어보세요. 템포는 한 편의 작품을 읽는데 걸리는 시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것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그 102쪽에 나오는 이상의 그 시가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자동기술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동기술법. 이상의 시에. 그래서 이 이상의 자동기술법은 브루똥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이 시는 띄어쓰기가 안 돼 있죠. 띄어쓰기가 안 돼 있습니다. 이상이 이제 그런 그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를 썼다는 것은 이상이 뭐 학력이 적어서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걸 썼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거기 그 102쪽의 박스 밑에 나오죠. 이 시는 분행 구조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마침표를 제외한 문장 보호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 또 띄어쓰기도 무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의 시적 리듬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 시가 띄어쓰기를 무시한 것은 몇몇 부절 이어지는 내적 의식의 흐름을 가시화하려는 의도 때문일 수도 있고 정상적이고 순조로운 율독을 교란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메시지에 집중하도록 만들기 위한 시적 전략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리듬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미지에 대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